방글라데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막연한 낭만? 일을 하면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가는데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대요. 시간이 부족할 만큼 빨리 갈 겁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머리 안에 코어가 하나 더 생긴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파이가 커진 게 K-팝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어가 제일 빨리 는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럼 실제로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한국에 가신 분도 있나요? 제자 중에?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연락 오죠. 한국 와서 오 만나자. 네, 만나자고 하죠.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방글라디오. 네, 각기 다른 직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 그리고 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방글라데시 한국어 선생님의 삶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오는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의 아버지, 방글라데시를 넘어서 전 세계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제자만 무려 10,000명이 넘는 한국어 수업계 BTS 태용쌤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짧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제가 하긴 했지만.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네. 93년생 정태웅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저것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1년간 코이카 한국어 선생님으로 1년간 살면서 한국 방글라데시 직업훈련원에서 그 10개월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코리안 바이님이랑 인연이 닿게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어로 뭐 이렇게 저렇게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많은 외국 분들이 저를 아버지 아니면은 저를 뭐 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몇만 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40만 유튜버 해도 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리 제 신계와 인간계의 대화를 오늘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커뮤니티 그 층이 있어요. 그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좀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되게 시원하게 긁어줬나 봐요. 그래서 저를 신으로 받들어 오시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한데. 저는 1년보다 더 길게 있었던 것 같은데 1년이었네요. 네, 딱 1년이었어요. 사실 날짜로 치면 1년인데 네. 처음에 국제협력단 그거 교육기간이 한 2달 정도 돼서 가르친 거는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처음에 방글라데시 가서 2달 정도는 적응기간 같이 이렇게 교육받고 그 다음에 투입돼서 10개월. 맞습니다. 뭐 연장을 하거나 이건 안 됐어요? 연장을 1년 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지 않으신 거죠? 신이라서? 제 신도들이 저를 불러서. 온라인 수업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하고 유튜브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유튜브 쪽으로 더 전념을 하신 거다? 그렇죠. 그 한국 돌아와서 그 3080 그래픽카드 데스크탑 사서 네. 그 게임 하면서 게임으로 또 한국어를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방글라데시 있을 때 그 맥북 하나로 하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전기 나가면은 데스크탑은 안 되니까 방글라데시는. 그렇죠. 그렇구나. 그 근무를 하셨는데 그 오시기 전에는 한국어 뭐 교원 학습 뭐 이런 걸 진행하셨어요? 한국어 교원 학습? 뭐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했죠. 뭐 이 영역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3급
2급, 1급이 있는데 3급 아니면 2급을 처음에 딸 수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달라요. 음. 3급의 경우는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교육기관이 있는데 원하는 곳에서 양성 과정을 120시간인가 어느 정도 수료하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한국어 교육 능력 자격 시험인가 검정 시험인가 아무튼 선생님 되는 시험을 봐요. 그래서 필기 시험 4과목을 치고 그거를 합격하면 2차로 면접까지 봐서 오. 그걸 합격하면 3급을 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2급은 대학교 뭐 평생 아니야. 대학교 아니면 뭐 학점은행제 그것도 대학교인가? 네. 이제 그런 데에서 그쵸. 예, 그 학점을 이수를 하면 충분히 네. 그러면 2급을 네.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안 해서.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면 2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또 시험을 보겠죠, 아마? 그래서 3급, 2급을 한 번에 다 따버리게 하는.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네네. 그냥 2급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3급을 땄습니다. 그게 급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요, 높을수록 좋아요. 3급이 더 좋다. 아니, 그러니까 그 1급이 좋은 거죠. 1급이 좋다.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급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 오케이. 3급보다 2급이 좋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용쌤 왔을 때, 그때까지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오신 그 단원분들이나 인턴분들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했는데, 그때 태용쌤이 제가 알기로 제가 2번째 강의했었던 기수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 문화 강의,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삶에 도움이 되셨나요? 기억 안 나죠? 사실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요? 네. 뭐가 기억나요? 마지막인가? 무슨 바구니에 다양한 껍질의 모양의 계란들이 담겨 있는 거 보고 네네. 이게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 예. 예, 그래서 뭐 껍질은 다르지만 속은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너무 쉽게 맞추더라고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만약에 전해졌다면, 뭐, 성공한 거죠, 제가. 그쵸. 그거는 그래서 많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 똑같이 네. 대했죠, 사람들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용쌤이 한국어 교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언어 습득을 굉장히 빨리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말하는 속도는 되게 느렸는데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어를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나 이런 문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풍부했었거든요. 제 기억 속으로. 빠르게 방글라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국어 교육과 언어 학습과 뭐 그 방법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 환경을 조성하면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왔으니까 그걸 또 제 환경에서 적용을 하면서 더 빨리 배운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코이칸에서 보통 한 명만 파견되지 않잖아요. 그쵸. 뭐 적게는 2-3명, 많게는 막 10몇 명, 20명 이렇게도 오는데 네. 그러면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2달 동안 다 같이 교육을 받아요. 방글라어 수업도 다 같이 받겠죠. 네. 그것도 학교에 가서.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다른 학생 신경 쓰는 동안 딴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첫 기수였거든요. 코로나 때 봉사단원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싹 멈췄다가 맞아요. 네, 딱 처음 열린 기수에 제가 합격을 하게 돼서 합격을 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방글라데시에 배정된 선생님들이. 네. 근데 처음 6개월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주고 그 6개월이 끝나면
이제 실제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중년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뭐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 가셨어요. 오, 그래서 저 혼자 방글라데시에 최초로 간 거죠. 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 5일 동안 방글라 수업을 듣는데 오전에 선생님 한 분이 와서 3시간 동안 수업을 해주고 점심을 네. 먹고 오후에는 음, 또 선생님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2시간 하고 또 다음에 2시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3명이 매일 동안 어, 매일간 제 개인 교습을 해준 거예요. 제 호텔 방에 와서. 그냥 방글라만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줬군요. 그쵸. 어, 저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 근데 너무 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괴로움이 근데 좋은 결과로 나온 거네요, 진짜로. 근데, 좋은 결과로 나왔죠. 제가 아마 그 어, 교육 끝날 때 평가를 하는데 예, 예. 그거 점수 안 좋으면 한국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네, 저 그거 A 플러스 나오고 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높았을걸요, 점수가? 어, 당연히 신이니까, 뭐, 인간계들은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저 코이카에서 그런 그 방글라 언어 능력 시험 같은 거를 보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네. 뭐, 굉장히 그 언어 표현 능력이 되게 풍부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수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2분 계셨는데 저 나중에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다고 전설적인 봉사단원이라고 오, 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신에서 이제 뭐 전설의 포켓몬까지, 예. 너무 컨셉 같나? 근데 아무튼 언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다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근무를 밀불 쪽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 어떤 걸 가르치신 거예요? 한국어 교육 중에. 그냥 뭐 한국어 회화. 교육 중에 아주 그 특정하게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으로 그냥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려면 EPS 토픽이라는 시험을 쳐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적응할 만큼의 최소한의 한국어를 뭐 알아듣고 음, 뭐 말하는 시험은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테스트하는 건데 일단은 뭐 실제로 한국어를 뭐 취미로 배우든 말든 그 시험을 잘 봐야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특화된 수업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에서 게임으로 가르치고 이렇게는 안 하셨겠네요. 그 학교 수업은. 못했죠 그렇게는. 음. 그렇게는 원래 하고 못했는데 싶은 대로 못 하고. 네. 근데 어느 정도 응용은 했어요. 그냥 주어진 교과서만 가지고 그냥 그거대로만 네. 따라가는 수업보다 좀 더 어떻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까. 그래서 교재 외에 따로 수업 자료를 제가 만드느라 맨날 밤까지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막 전날 수업 자료 만들려고 그 다음 날 수업 자료 만들려고 막 전날 막 대여섯 시간 막 만들고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한국에 가신 분도 있나요? 제자 중에? 있죠. 그분들이 나중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연락 오죠. 한국 와서 만나자. 네, 만나자고 하죠.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아, 좀 멀리 있어가지고. 신이라서 닿을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좀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만나면 또 치킨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그치 선생님이니까. 네. 아니 그게 제가 방글라데시에서나 신이지. 한국에서는 그냥 네. 백수 건달인데. 백수 건달이요. 네.
아, 선생님 보고 좀 그거 할 수도 있겠네. 그쵸. 아, 우리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수업 같은 경우는 언어를 한국어로 다 진행하셨어요? 한국어 수업. 저는 그러려고 했어요. 음, 그러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글라어를 좀 섞기는 했습니다. 그럼 뭐 영어에 도움은 안 받고 이 2달 동안 배운 벵고러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가르친 게 꽤 기초적인 한국어라서 또 그에 맞는 방글라 정도는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 한국어 능력 시험 제가 시험 감독으로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거든요. 그거 근데 좋잖아요. 보니까 뭐 너무 좋은데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슬끗슬끗 보니까 뭐 버스표 읽는 방법 진짜 완전 실질적인 거더라고요. 그 랩 난이도 낮은 것들은 뭐 은행에서 나온 안내 문구 읽고 정답 쓰고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국어 수업을 하실 때 좀 워낙에 창의적으로 하시니까 뭐 롤플레이 같은 느낌으로도 진행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거는 못했어요. 음. 음. 아무래도 방글라 팟캐스트니까 방글라에 대한 이야기, 방글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하면 좋겠죠? 네네네. 그게 물론 방글라 학교, 학원, 교실도 워낙 안에서 다양할 텐데 네. 제가 있던 그 기관의 수업들의 학생들은 좀 수줍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짝을 지어서 뭐 이런 걸 해보자 뭐 그런 거를 네. 하면 네. 되게 좀 가만히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어요? 연령대에는 10대 후반에서 대부분이 20대 그리고 아주 가끔 30대도 어, 있었어요. 청년들이었죠. 그러면 되게 젊네요. 네네. 그래서 또 좀 수줍음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그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이 네. 칠판 앞에서 이거 대답해봐라 이러면은 대답하고 음. 그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의 수업 스타일로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가시는 느낌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음. 네, 그런 스타일이 있는 음. 건지 방글라데시에. 시험 감독할 때 거기 계셨던 그 높으신 분이 저한테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비는데 이 사람들한테 좀 문화 차이 교육을 저한테 해달라고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학교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막 오래 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화 차이가. 그런 것들도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좀 가르치시는 편이신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는 제가 네. 그런 것까지 준비할 만한 그 역량은 안 돼서 사실 문화나 이런 거는 워낙 방대한 영역이고 네. 근데 또 실수 안 하려면 또 잘 알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언어 능력에만 가장 집중을 해서 하긴 했는데 교재에 나오는 그 다양한 대화문들이나 또 단원마다 끝에 있는 문화 소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저도 방글라데시 학생들한테 궁금해서 방글라데시의 네. 경우는 이럴 때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뭐 말해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렇다. 네. 뭐 이런 걸 비교하기도 했죠. 저는 뭐 식사 예절이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 집에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계셨던 선생님들이. 왜냐면 바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보면은 그 CV가 올라간대요. 그 CV가 올라가면 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CV를 보고 채택을 하면 그때 연결이 돼서 한국에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적응 기간 이런 게 없이 거의 바로 이 업무에 투입되는 거니까 사장님 눈에 잘 보이려면 아무래도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보통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그 합격을 하던가요? 이제 에버러지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수업이 4개월 과정이었거든요. 한 기수에. 네. 근데 약간 자랑을 좀 하자면 그래서 제가 10개월 가르쳤으니까 제가 딱 처음 수업할 때 한 기수가 시작을 했거든요. 첫 기수가. 그래서 첫 번째 기수 수업 4개월 하고 다음 4개월 동안 그 두 번째 기수 수업하고 네. 그리고 요 세 번째 기수는 뭐 2달만 짧게 하고 한국 돌아왔는데 음. EPS 토픽이 200점 만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수 학생이 그 4개월간 저와 딱 기초를 탄탄히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자기 주도 학습 요령을 딱딱 배워서 몇 달 뒤에 이게 원하는 대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시험 치는 것도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시험을 치러 가서 190점을 맞았습니다. 오. A 그 학- 플러스.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거죠. 어.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아. 꽤 됐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번 발탁받으면 10년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기수 수업을 할 때는 좀 네. 편했는데 왜냐면 그 첫 번째 기수 때 만들어놨던 수업 자료를 이제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쵸. 네. 띵가띵가 하면서 대신 좀 더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두 번째 기수에서 195점을 맞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오. A 뿔뿔. 그렇죠. 그래서 어. 원장님이랑 다 같이 사진 찍었어요. 선생님 덕분이라고. 네, 아니 저도 찍었나? 같이 찍었나? 네, 아무튼 이렇게 딱 학생 이렇게 딱 가운데 두고 딱 195점 이렇게 딱. 되게 뿌듯했겠어요 그때는. 그럼요. 근데 네. 그렇게 190점, 195점 맞은 학생은 한 명인데 네. 그 수업에 그 학생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30 합격을 못한 친구도 있어요? 다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은 뭐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그 교실에서 수업을 30명이 들었다 치면 네. 그 30명이 이 수업을 끝나는 거랑 상관없이 다 EPS 토픽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맞죠. 뭐 로또리 돌린다고. 맞아요. 추첨으로 시험을 네. 칠 수 있게 해줘요. 음.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배운 학생들 중에 제가 있을 때 EPS 토픽을 친 학생들이 아마 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사실 그리고 다 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시험을 치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씨앗만 뿌린 정도고 그렇죠. 그 중에 열매를 맺은 A 플러스 맞은 사람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랑하려고. 네. 고맙다 선생님. 그렇죠. 뿌듯하겠다. 맞습니다. 제가 그 시험 감독할 때 보면은 읽기 문항에서는 사람들이 다 이게 속으로 읽지 못하더라고요. 네. 전부 다 오늘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데 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게 들어야지 이해하는. 근데 그게 한국어의 특성인지, 왜냐면은 이제 한글 자체가 발음 기호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문자에 한문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발음 기호니까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서 그런 건지 저는 솔직히 말 궁금했거든요. 그걸 그러고 계신 걸 보고. 아니면 그냥 헤빗인가? 근데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지를 해야 돼. 조용하셔야 된다. 시험장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하겠대요. 제가 감독했을 땐 안 그러던데. 그래요? 예. 오. 조용하던데. 그래요? 예. 저도 토픽 다 이렇게- 감독 네. 한번 해봤는데 음. 안 그러던데. 그래요? 네. 전 다 이렇게 보고
오늘은 어디에 영희가 갔다. 계속 길을 이러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그분을 제지해도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안 읽힌대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이거를 해야지 자기는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쫓아내야 되지 않나? 아니 근데 그게 그냥 네. 한국어의 특성인지 궁금했었어요. 그냥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닐걸요? 음, 예, 아닐 거예요. 그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예. 그냥 그분의 학습법이 그냥 읽으면서 하는 게 편해져서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 언어를 저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음. 예, 근데 그냥 습득을 했는데 나중에 습득하고 보니까 한국어랑 방글라데시 언어의 문법이 거의 되게 비슷하다? 어디 에 이런 것도 방글라데시에 있고 그래갖고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외국인에게 한국인을 가르치는 거가 다른 게 있어요? 엄청 다르죠. 그게 어떤 게 달라요? 똑같이 제일 다른 게. 한국인이 방글라를 배울 때도 똑같아요. 음, 왜냐면 문법 구조가 되게 음,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거의 똑같으니까 네. 단어만 많이 알아도 음, 의사소통이 좀 되기 쉽죠. 대신 그쵸. 글 읽는 게 되게 어렵고. 음, 음. 근데 전 글도 이제 쓰는 거를 좀 배웠는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모음자음 합쳐가지고 만드는 느낌? 이 조합하는 것들이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바를 만들고, 그래서 또 비읍과 아를 합쳐서 바를 만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아, 네,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방글라데시 학생들 저희 학교에서 애들 어 클럽 활동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애들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해서 한 달 했는데 제가 피크닉을 갔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와서 읽는 거예요, 애들이. 뭐 사미야 이렇게 써져 있다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벵고르와 한국어가 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애들이 빠르게 그 로직을 이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한글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그, 한글이 좀 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비슷한 네. 이야기를 그 음. 완전히 다른 외국인들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 그냥 뭐 자기가 한국어 따로 공부하지도 않는 친구한테 그냥 생활하면서 쉬는 시간에 네. 한글을 가르쳐 줬는데 그 친구가 그냥 한글을 읽더라. 이런 이야기. 어, 네, 음,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 근데 뭐 아무튼 야. 방글라 그 글자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비슷한 거? 방글라와 한국어? 뭐 문법이 있고, 그러니까 뭐 글자도 비슷한 것 같고. 제일 공통점이요. 네. 성조가 없는 거? 음, 아 근데 문법이 가장 크고 음, 그리고 성조가 없는 거. 음. 그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그 다른 외국인, 뭐 서양에 있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리 느나요? 한국어가? 그런 거 같아요. 음,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뭐 일본인들도 한국어 네,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네. 그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음. 네, 근데 방글라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 살면서 느낀 게 몇몇 단어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뭐 밥을 밭이라 부르고 네. 빗자루를 자루라고 부르고 음, 뭐 이렇게 뭔가 이거는 어떻게 짜맞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슷하지?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방글라와 한국어. 네. 어,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했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어가 제일 빨리 는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 공통점,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늘어 했는데, 뭐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던가. 그게 사실은 크게 없거든요.
오, 그래요? 아 근데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지 음, 다들 어떻게든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구나. 네. 오, 그냥 계속 하고 있고 뭐 수업 2번 듣는 네. 친구도 있었고 어, 쉬는 시간에도 그냥 보고 있고 그냥 음, 혼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냥 그런 거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의외의 답변이네. 저는 태용쌤이 이제 게임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네. 하는 게 아니었을까. 또 거의 다 한국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컨텐츠를. 천천히 말하지만 아무튼 다 한국어로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본인의 한국어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그거 진짜 어. 긴 이야기라서. 아, 그래요? 예, 근데 음.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음. 저는 계속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근데 그러려면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음. 최대한 재밌어야 돼요. 재미있지는 않을지언정 그 음. 최대한 그 문턱은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걸 최대한 낮추고자 최대한 그 그 좀 재밌고 가볍고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네. 하려고 하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짜 그냥 그 교육자, 그 학습 콘텐츠 네. 제작자의 입장에서 네. 뭐 학생이 어떤 재능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차단하고 누가 와도 학습할 수 있는 걸 누가 와도 배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 철학으로 만든 어. 거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 어떤 학생이 그러면, 잘한다 몰라요. 음. 그러면 온라인으로 지금 만드는 컨텐츠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좀 다르겠네요. 그쵸? 성격이. 네. 제가 방글라를 배운 거는, 물론 뭐, 많은 접촉이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랑. 가장 빨리 늘었었을 때가 매일매일 방글라데시 드라마를 챙겨 볼 때였어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재미가 없죠. 한국 드라마나 혹은 뭐 외국 드라마들을 보면 막 기승전결에 카메라 세팅도 엄청 그거 잘 돼 있고 이런데 여기는 막 그 마이크 잡음까지 막 들릴 그 시대였거든요. 문화를 좀 더 알아보자 하는 느낌으로 그냥 매일 한 편씩 꼭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늘게 되더라고요. 리스닝도 많이 늘어지고. 음, 그래서 제가 영어 컨텐츠를 볼 때는 자막이 있는데 방글라는 아예 자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막이 없는 상태로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제 와이프도 지금 한국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 컨텐츠를 엄청 봐요. 저희 같이 영화도 맨날 보고 뭐 연애 프로그램도 보고 하는데 자막을 껴놓고 보니까 안 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이 자막 없이 보는 것과 자막 있이 보는 것에 대한 언어 습득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제 생각에는 레벨에 따라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막 없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 네. 그건 그냥 저는 소음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근데 자막이 없어도 정말 맥락이 간단하고 단순해서 음, 자막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보이는 것만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된다. 음, 네. 그러면 자막이 없는 게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저는 어, 가끔 일본어 네. 배우고 싶어서 스폰지밥 일본어 더빙된 거 가끔 보는데 네. 그러면 자막 없어도 가끔씩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될 때가 있거든요. 음, 음. 근데 스펀지밥에 네. 대사가 있나? 있어요. 대사가 있어요, 스펀지밥? 넷플릭스 스폰지밥에 어, 있어요. 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네. 아무래도 그 요세비 형 경우는 어느 정도 방글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적절한 음, 레벨에 사실 제일 좋은 건 자기 레벨보다 약간 높은 네. 그런 방글라 콘텐츠를
꾸준히 음, 그 소비해서 그렇게 는 거 네. 아닌가 싶은데요. 음, 그 I 플러스 원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네. 어, 네, 그 학습하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너무 뭐라고 했네요. 와이프한테 한국어 배우려면 저 자막 끄고 봐라. 아니면 저는 영어 배울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드를 한 시즌을 다 봐요. 자막을 켜놓고. 그 다음에 자막을 끄고 다시 똑같이 계속 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는 내용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맥락을 다 안 상태에서 다시 보니까 이제 듣는 대로 조금씩 들리는. 그래서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느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을 시켜야지 빨리 늘 수 있을까. 그렇구나. 한국어 말하기 대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코이카에서 매년 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도 이제 태용쌤의 제자들이 좀 참여를 했었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 말을 하는지를 대회하는 웅변 대회 같은 건가? 그렇죠. 그게 한국 방글라데시 문화 교류 차원에서 그 한국을 더 널리 알리고 또 한국을 이렇게 네.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네. 위해 그 각자 한국어로 딱 그 정해진 주제를 네. 골라서 막 네. 이 자기의 한국어를 뽐내는 콘테스트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사회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의아했던 게 말하기 대회는 오케이인데 자기가 한 명씩 나와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오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이거 말하기 대회라면 진짜 프리스타일로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얘기해갖고 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명이 계속 말하니까 이게 그 말하기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 그래요? 한계가 있죠, 확실히. 네. 네. 근데 그렇게 프리스타일로 하면 네. 아무래도 그 출전자가 적어지지 않을까요? 아. 그 대회의 목적은 네. 최대한 많이 강단에 세우고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그렇게 최대한 많이 하게 하면 또 기념품도 다 최대한 많이 주고 네. 그렇게 이 한국을 계속 좋아해줘라. 네. 한국은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근데 엄청 딱딱하고 어렵지 않아요? 한국. 그렇죠. 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느꼈던 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면은 실제로 뭐 시를 써서 온다던가 하면은 또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거의 대부분 뭐 저는 누구입니다, 뭐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뭐 물론 한국인으로서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프로그램 자체 좀 루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있었어서. 제가 사실 시 대회도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다른 분이 깠습니다. 아, 그래요? 코이카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구나. 네, 비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진짜? 네. 나는 오히려 막 한국 뭐 랩 같은 거를 외워서 와도 오히려 멋있을 것 같은데. 시, 랩, 뭐 이런 것도 좋고, 뭐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어 갖고 이야기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데 거의 대부분 자기 introduce myself가 되게 대부분이었잖아요. 맞아요. 자기소개. 그래서 좀 더 풍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막 한 6명, 7명 나와서 I am ground를 하는 거예요.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어. 한국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게임 같은 것도 막 보여주고 인디안 밥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생각을.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음, 한국어가 이렇게 좀 재밌다. 같이 또, 예. 왜냐면, 뭐 한국, 뭐 프로그램 하자고 하면은 완전 케이팝으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완전 옛날 한국의 막 제기차기 뭐 이런 걸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한국에 가서 한국 아이들이 노는 뭐 인디안 밥을 한다거나 뭐 아이엠 그라운드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좀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 중간이 항상 빈 느낌? 그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근데 물론 이제 예. 예. 강단에서 그러면 막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쵸, 그쵸. 한 명 걸리면 이렇게 엎드리라 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강단에서요? 예. 예. This is Korean game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거 또 약간 그거 예. 되게 뭔가 컬트적인 인기를 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막 말뚝박기 같은 것도 하고, 미쳤다. 강당에서, 말뚝박기 하고, 아이고 그 형이에요. 그, 오징어 게임 그런 것도 하고. 저 형- 옛날에 그 생각 하긴 했어요, 사실. 주체해요. 케이크밥 그 레스토랑 할 때, 응. 그때 같이 했던 형이랑 생각했던 게 엑스포.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이제 하나 홀을 빌려갖고 해보는 거예요. 뭐 처음 들어가면 막 옆에서 아줌마들이 막 김장하고 있어. 그럼 같이 가서 막 김장도 같이 하고, 옆에 가면은 뭐 한국 게임하고 뭐 아이엠 그라운드 막 이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쫙 돌려서 다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집에 갈 때는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 김치 하나씩 한 봉지씩 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케이팝도 있고 다 있고 엑스포. 예. 그러면은 그 그 홀 전체가 김치 향으로 가득해서 그쵸. 와 그것까지도 이제 계산이 된 거지. 김치 향까지. 센세이션하다. This is Korean 해가지고 와, 그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좀 호불호가 네. 갈릴 수도 있겠네요. 좀. 그쵸. 한국을 좋아한다면, 진짜 한국을 다 온몸으로 다 느껴볼 수 있게, 뭐,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부스에 들어가서 이것도 해보고. 근데 그런 거 하나 하긴 했었는데 저 있을 때. 그래요? 네. 음. 저 거의 한국 돌아올 때쯤에 그런 엑스포 하나 했었어요. 근데 김장은 안 했고. 네. 근데 그 한복 입기 체험 코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막 그런 투호 같은 거는 거 하고. 대부분 있죠. 네, 투호. 네. 네. 아이엠 그라운드 같은 거 해야 된다니까. 말뚝박기 같은 거 하고 막 부스에서 아저씨들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일로 돌아 말해갖고 막 말뚝박고 이게 코리안 게임이다 하면서. 예. 근데 뭐 이게 또 안전상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쵸. 원래 또 좀 혁신적인 걸 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예. 아무튼 제가 좀 너무 많이 갔는데 아무튼 방글라데시에도 뭐 세종어학단, 뭐 다른 어학단 뭐 이런 것도 있고 방글라데시 분들이 방글라데시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도 있고 한데 코이카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게 공식적인 첫 커리어거든요. 코이카로 간 게. 사실 그게 제일 만만했어요. 네, 아무 경력도 없는 내가 어딘가에 네. 공식적으로 소속이 돼서 일을 하기에는 세종학당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세종학단이 더 쟁쟁해요? 네, 좀 그런 것 몰랐네. 같아요. 이게 한국어 교원이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많고 경력 있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자리가 보장돼서 가르치는 기회는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그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친 거는 나중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요? 그건 되긴 했겠죠? 근데 뭐 그러니까 서류상의 점수로는 안 되니까 그게.
음. 그래서 겨우 턱걸이로 방글라데시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밟게 된 거구나. 태용쌤 교육하는 건 못 봤는데 라시아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아마 다음 단원이신 것 같은데 시니어 단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라시아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참관을 했어요. 진짜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와 이런 열정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보면서 했는데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가 방글라데시 맨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파이가 커진 게 K-팝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쵸. 음. K-팝은 신이죠. 아, 제가 수업했던 곳 경우에는 네. 학생들이 K-팝에 관심이 없었어요. 일하는 게 목적인 친구들. 네, 그런가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K-팝 뭐 배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손흥민 아는 학생도 한 명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뭐 그렇죠. 몰랐죠. 근데 그거는 또 제 학교의 경우고 이 밖에는 압도적으로 이 문화의 힘이 강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K-팝 팬인 경우는 확실히 한국어가 더 빨리 늘까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빨리 들어요. 확실히 빨리 늘어요? 네. 계속 들으니까. 네. 뭐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어떤 매체든 어떤 콘텐츠든 방법이든 학습법이든 네. 그냥 계속 하면은 이게 그 각도의 문제지 기울기의 문제지 상향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하려면.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좋아요. K-팝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게. 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영어 문화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죠. 그러면 뭐 흥미가 없으니까. 네. 흥미가 없어서 뭐 똑같은 제가 흥미 있는 뭐 카메라 관련된 것도 영어로 보면 뭔가 되게 서양 특유의 유튜브 포맷 같은 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좀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는데 완전 원래 덕질의 끝을 보면은 양덕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진짜 서양 이 완전 덕후들의 얘기를 들으면 좀 지루한 느낌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지 좀 영어보다는 저는 방글라가 좀 더 편한 것 같고 저는 영어는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방글라는 습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어를. 그래서 방글라로 얘기할 때는 머릿속에서 번역 프로세스가 안 돌아가고 그냥 방글라 자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시간을 거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문가로서 이게 어떻게 하면 습득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가 되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너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뭐 그래요. 예, 가장 대표적인 건 이해 가능한 네. 입력이라고 해서 단어장에서 글로 워터 이꼴 물 이렇게 보고 네. 혼자 워터 얘기하고 막 공책에 워터 적는 거보다 네. 워터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단어 대 단어로 배우는 거보다 맥락에서 이해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알게 되면 그거를 습득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워터를 생각했을 때 그냥 한국어 물이 떠오르면은 이거를 내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워터를 생각했을 때 진짜 흐르는 물을 상상할 수 있다면 네. 이제 습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은 물이랑 네. 워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랑 레인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제 머리에서 네. 그걸 그냥 네. 떠올리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맞는 것 같아. 그쵸? 소름 돋았어. 진짜로. 내가 그런 거 같죠? 방글라 언어로 얘기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과 떠올리는 게 완전 달라요. 한국어로 똑같이 표현을 해도. 네. 그 방글라데시에 있었던 그 냄새와 기억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인데, That's right. 오, That's right. 이래서 신신하는구나, 신신. 아니 진짜 그러면, 저를 어,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그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만약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한국어를 드라마만 보면서 그냥 공부한다. 근데 나는 토픽 책을 사서 책만 보고 공부한다. 둘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만 추천해야 돼. 이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진짜?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그 음. 학생들도 음. 그 각각이 더 맞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뭐 그 학생이 음. 방글라로 된 드라마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래 아는 언어로도 뭐 책이나 문제집 음. 같은 거를 잘 보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뭐 영어 회화를 하고 싶다라던가 영어를 습득하고 싶다고 했을 때 두 가지 파로 나뉘잖아요. 한 파는 이제 책을 사서 뭐 단어를 외워라 파가 있고, 한 파는 그냥 드라마를 그냥 몰라도 이해 못해도 계속 봐라. 이게 언어 습득에 더 좋다. 그게 어느 예.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는 A가 맞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B가 맞을 수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저는 그 한쪽이 딱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둘 다, 책으로 보는 것도. 예, 전 둘 다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언어 습득을 제가 그런 방향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언어 습득을 내가 아기 때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했잖아요. 자기 이제 모국어를 할 줄 아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웠나 했을 때 무조건 듣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언어 습득은 나는 무조건 듣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세컨 랭귀지는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영어를 습득을 했거든요. 저 어릴 때부터 그냥 영어가 예쁘게 들려서 그리고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해서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영어를 꽤 유창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방법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방글라데시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그 방글라를 공부할 때는 이전에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의 그 문법 네. 수업 막 읽고 쓰기 네. 뭐 듣고 따라하기 그런 거로 거의 대부분의 학습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심지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예, 물론 좀 특이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하게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영어와 벵글러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영어는 저는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습득을 해서 습득도 아니지 그냥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번역을 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방글라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한 번도 앉아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돼서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이 나보다 다 나이 많은 사람처럼 나를 우쭈쭈 대해주면서 그냥 습득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뭐 쇼무샤 나이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내가 쇼무샤 나이를 쇼무샤가 문제고 나이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서 그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를 수가 있군요. 제 생각에는 저도 결론적으로는
그 교육을 듣는 동안 그리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서 방글라로 실제 소통을 할 기회가 많아서 네. 그게 잘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저 혼자 계속 방에서 책으로만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영영 확인할 길이 없을 텐데 그 이후로 또는 중간에 계속 의사소통에 사용할 기회를 조금씩 보니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전환이 잘 된 것 같아요. 학습을 한 거에서 네. 이제 실제 언어 능력으로의 전환이. 결국에는 쓰긴 써야 된다는 거네요. 아 그거는 당연하죠. 뭐 듣던 하던. 네 결국엔 언어는 언어로서 써야 됩니다. 그 써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도 아니 옛날부터 유행하던 쉐도잉. 네. 그냥 무작정 듣고 다시 따라하는 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습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떻게 부분도 생각하세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진짜 무작정 따라한다는 말이 네. 그냥 소리만 따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영어로. 그 제가 하고 싶어서. 네. 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다크나이트 그 배트맨 그 시리즈의 다크나이트랑 아이언맨 1을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영어 자막을 켜놓고 막 그 캐릭터들 대사를 좀 따라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캐릭터들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저런 영어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 대사를 할 때 그냥 영어 문장으로서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까지 이입하고 진짜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처럼 쉐도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또 일종의 그 소통으로서의 언어의 그 한 부분을 좀 가지고 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학교 때 제가 그 국제학교 다녔는데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완벽한 지금 있는 그 쉐도잉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냥 한 문장을 테이프로 틀어놓고 테이프가 반복될 수 있게 계속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이 뭐 How are you? 이러면 다 같이 거기 있는 애들 신도처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하면서 계속 가르쳐 막 한 문장당 막 100번, 1000번씩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고 느낀 거지만 영어 발음이 좋아져요. 그 발음은 좋아지죠. 맞아요. 예, 원어민이랑 똑같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미디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똑같은 애니메이션만 틀어줘요. 뭐 매주 뭐 두세 번씩 뭐 미디어 감상 시간이 있다 그럼 똑같은 무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좀 감각이 예민한 애들은 그 대사를 그냥 외워버려요, 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이 내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됐나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됐고 발음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저의 쉐도잉이랑 되게 다른 쉐도잉이네요. 감정을 들어야 되니까. 네. 감정을 넣고. 그 개인적인 맥락, 개인적인 그 의미 부여가 없는 쉐도잉이랑 그 있는 쉐도잉 많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개인이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쉐도잉을 한다? 그러면 조금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거에 막 감정을 이입을 해서 하는 따라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웅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뭐 그런 거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번 에피소드가 좀 방글라 에피가 아니라 약간 언어 에피소드 같긴 한데. 예, 그렇게 가버렸네요. 예,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그 우리 머리 안에 코어가 하나 더 생긴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한국어 코어가 기본으로 있는데 여기에 그 듀얼 코어로 영어 코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거보다 좀 비실비실한 방글라 코어도 약간 좀 깔짝 끼어 있죠. 네. 근데 요 코어가 자아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네, 그래서 한국어로 소통을 할 때랑 영어로 소통을 할 때랑 방글라로 소통을 할 때랑 캐릭터가 조금씩 달라요. 맞아. 예, 자아가 다른 거죠. 언어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영어 막 다크나이트, 아이언맨 뭐 이런 걸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어로 얘기할 때 그 뭔가 좀 더 치열하고
뭔가 좀 더 네. 친구를 잘 사귀고 되게 낯선 사람이랑 얘기를 잘해요. 영어로 할 때. 한국어를 하는 네.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영어가 주는 힘이 칠하게 만드는 것 같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언어 자체 안에 그 감정이 섞이잖아요. 언어를 얘기할 때. 근데 그 감정이 좀 옅은 것 같아, 영어는. 근데 한국어나 저는 방글라 얘기할 때 그 감정이 이입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도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방글라로 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이게 그 감정적으로 다 느껴진대요. 모든 느낌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감정적으로 다 느껴진데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냥 프리하대요, 되게. 그래서 방글라를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 언어 자체 뭐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아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언어 자체에 너무 이 감정적인 게 많이 담기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한 그런 게 좀 담겨 있다 보니까 그 방글라로 대화하는 게 힘들대요, 자기는. 근데 저도 그걸 느끼긴 하거든요. 방글라로 얘기하는 거랑 한국어로 얘기할 때 또 좀 다른데 방글라 언어 자체가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 그게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음. 그리고 또 들리는 소리 신기하다. 느낌도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신기하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외국어로 된 저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재밌겠네요. 네,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하게 될 수 있겠죠. 너무 신기하다. 이게 실제로 있는 거구나. 나만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방글라데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네. 방글라데시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글라데시 매력이요? 네. 방글라데시 매력이라. 매력 그거를 딱히 딱 하나 찝을 수 있나? 매력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제일 기억나는 건 뭐예요? 제일 기억나는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던 일 중에 지금 딱 갑자기 떠오르는 거.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네. 그 막연한 낭만? 너무 좀 철학적인가? 너무 깊나?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적응을 완전히 못하고 좀 짧게 지내서 그러니까 그냥 한국만큼의 그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항상 기대를 한 결과랑 다르게 그 환경이 펼쳐질 때도 있고 또 뭐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하나의 일상이죠. 예, 그게 좀 하나의 어드벤처가 돼서 그런 뭐랄까 좀 그러니까 도파민이 계속 있는 불확실하니까. 예, 그런 곳 불확실성에서 오는. 태용쌤 좀 계획형 인간이죠. 예. 그럼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코이카라서 조금 더 달랐으려나? 괜찮았어요. 예. 뭐 그 계획이 자빠지고 많이 위협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뭐 문제 해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각했던 일이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거기서 적응을 해야 하고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비교적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네, 뭐 약속한 게 쉽게 깨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여기로 가야 한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그쵸. 거의 안 되죠. 뭐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죠. 예, 그러니까 항상 딱 이 준비 태세로 살아야 하는. 근데 그게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들으니까 지금 생각나는 건데요. 그제 저 헬스장에서 뇌과학 박사님이 뭐 얘기하는 컨텐츠를 듣는데 우리 뇌가 사용될 때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그때 뇌를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방글라에 있는 동안 뇌 사용을 엄청 많이 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한국은 뇌를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다 계획대로 되니까. 맞죠. 그런 의미로서 또 좀 행복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큰 계획이 틀어지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방글라에 그건 그렇죠. 있는 게 그렇잖아요. 다 되게 사소한 거 막 이거 뭐 릭샤를 타고 가야 돼, 우버를 타고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막 이런 것들이니까 뇌를 많이 사용했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일상이 어드벤처가 되는 그런 저는 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좀 삶이 많이 내려놓게 되니까 그 감사함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서 사소한 거에 감사하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글라에 살면서. 아이 그런 것도 뭐 있긴 있죠. 아 근데 너무 그거는 아 좀 왜?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왜? 아 좀 미안하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아 저도 솔직히 저도 한국 돌아와서 깨끗한 공기 마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좋죠. 예. 저 어제도 방글라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방글라를 너무 가고 싶다. 근데 걔가 너가 방글라 와서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어차피 집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공기 그리고 그 길 막히는 거 그거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무슨 의미가 있는데 막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뭐 방글라데시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만 뭐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더 제 자신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어쩌면 제가 방글라로 얘기하는 제 자아가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아까 얘기랑 좀 이어서 붙이면 그 자신이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방글라데시 애들이 외국 왔을 때 여기서 남고 싶어 하는 게 자기 방글라데시에 있는 자아가 싫은 거야. 근데 영어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자아가 생겼는데 너무 쿨하고 하니까 이게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가장 얻어가는 거다 진짜. 그 깨달음이다. 소름 돋았었어 아까. 이래서 신신하나 봅니다. 예. 참.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무리 해요. 이대로. 아쉽다. 뭐 더 할까요? 저는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편집 안 할 거예요. 제가 너무 개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꼬우시면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래요. 편집을 좀 해드려요? 아니요. 편집 안 해도 돼요. 저는 한 얘기 다 나가면 좋겠어요. 편집 안 하고 그냥 풀 버전으로 내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뭐요? 방글라데시 오는 뭐 봉사단원들에게 조언 이런 거 막 물어보던데. 그거 딱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저 봤거든요. 다 저 미리. 네. 네. 네, 그 질문을 그대로 이제 태용쌤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도 그 요세비 형을 방글라데시 가기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도 혹시나 방글라데시에 한국어를 가르치든 뭘 하든 가기 전에 조사 차원에서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분들의 심리를 잘 공감합니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좀 심란하고 무섭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는 당연히 그 합당한 이유로 싫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다른 나라, 좋은 나라에 가고 싶었는데 방글라데시에 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게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생각보다 좋은지를 설득할 그 뜻은 없습니다.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디렉션이 지금? 네,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뭐라 한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실용적인 팁을 하나 주자면 그 네. 이 빨리 끝나면 좋겠을 방글라데시 시간에 그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음, 그게 무엇이냐? 네. 이게 사실 미국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한 말인데요. 네. 일을 하면 시간이 진짜 느리게 가는데 네.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대요. 어,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 와서 하나라도 더 해내고 하나라도 더 뽑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빨리 갈 겁니다. 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의 재미를 더 잘 느끼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입니다. 살짝 그 마지막 병 같은 거네요. 그 뭐예요? 이제 방글라 떠나기 전에 대부분 걸리는 병인데 네. 마지막이니까 여기 가봐야지. 아, 여기를 안 가봤네? 막 이래갖고 막 그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내가 뭐 방글라데시 살면서는 막 뭐 어디 로컬 어디 가서 밥 먹는 것도 싫었어. 아, 뭐 위생적이지도 않는데 막 이러다가 이제 갈 때 되니까 아, 그래도 왔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막 미친 듯이 다녀요,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한 달쯤에. 근데 그거를 방글라 있는 동안 계속 한다면, 네. 그래도 방글라 왔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저거 한번 해봐야지를 계속 실현한다면, 시간이 또 빨리 가고, 또 얻어가는 것도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포스트 차이나 방글라데시가 뜬다였나? 네. 그 코트라 무슨 어떤 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뭐 대충 그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유망한 그 시장인지 네. 그거를 정리해둔 책이 한 권 있어요. 까만색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길거든요. 작거든요, 책이.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동안 뭐 언어도 익히고 환경도 익히면서 사람들도 알게 될 텐데 뭐 거기서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유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어떤 걸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하면 좋을 겁니다. 실제로 그 코이카 단원으로 오셨던 형님이 있다가 삼성전자 취직하신 분이 계세요. 삼전. 네. 그 뭐 처음에는 저 뭐 인도 파트 인도 부서에서 현지 채용으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정직원 빵. 기회의 땅입니다. 부럽네요. 나는 못했는데. 아, 2년은 있어야죠. 그래도 태영쌤. 신도들이 제 발목을 잡았네요. 아, 근데 또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태용쌤이 없을 테니까. 아, 그쵸. 맞아요. 또 방글라데시에 갈 기회가 있다면 가실 겁니까? 저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여행으로? 그냥 뭐든. 근데 한 15년 뒤에 왜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어요. 아, 방글라데시가? 네. 갔는데 그대로면 실망하겠죠. 아, 알겠습니다. 아,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진짜 많았어. 방글라데시에 계신 분들이 한국은 저도 느끼는 거지만 1년에 한 번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바뀌어요. 방글라 왔을 때는 그 지하철에 이렇게 노란색 표 있잖아요. 알아요? 조그만한 표? 그걸 그 티켓, 사가지고 네, 그 넣는 네. 거. 네, 넣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끝날 때쯤 가니까 다 무슨 카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지하철 그 개찰구 앞에서 진짜 한 30분 서서 관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를 넘어가는 건지, 카드는 어디서 사야 되며, 막 이거를 이제 보면서 관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것처럼 한국은 매년 바뀌는데, 방글라데시는 내가 있는 동안 똑같은 위치에 계속 짜독간이 있어. 근데 짜독간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뭐 아빠에서 아들이 된다든지 이것만 변하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은 좀 있는 느낌.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언제 기술 폭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생겼잖아요. 지상철? 지상철, 예. 네. 생겼죠. 그래요. 그런 것만 해도 아, 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년 뒤에는 네. 바뀌어 있겠죠, 많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좀 그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초대를 해서 제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서 그건 좀 잘라도 돼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어 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그분들이 이걸 보면은 뭐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문법이 비슷하니까 이제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방글라데시어를 이제 익히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제 채널에. 그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태용쌤에게 방글라데시란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란? 저희 전부? 아이씨. 이 새빨간 거짓말을 카메라 앞에서 너무 쉽게 하네. 왜 전부인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전부인데 이유가 있나요? 뭐. 방글라데시를 전부로 여기는 남자. 오늘 태용쌤 초대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라데시